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의 프로덕트 레터 쓰고 있는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여러분.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빠릅니다. 네. 그리고 저 진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는 거 저에게 굉장히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진짜 기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력이 있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좀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좀 더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저도 멤버십 하고 있는데, 그 강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 4-5개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음을 굳게 먹는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건데 그런 걸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피어 피드백,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커뮤니티지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나움부의 좀 더 큰 커뮤니티 버전도 조만간 저희가 사람들에게 좀 공개하고 같이 하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후에 또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근황부터 잠깐 얘기 나누시죠. 일단은 예. 병주님, 그 요즘 강의 많다던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그 AI 기업교육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요즘 AI 1타 강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의 실무교육,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서 실습 디자인을 해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멋지다. 좀 부럽다. 아니,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실무적인 고민을 AI로 풀어가는 강사는 별로 없지 않나. 제가 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자화자찬 좀 해보겠습니다. 자화자찬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시연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그 롱블랙에서 하는 스토리 컨퍼런스라는 데 다녀왔는데, 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거든요. 멋지네요. 사실 예전에는 좀 달랐다는 느낌이 받았던 걸 뭐냐면, 네. 예전과 되게 다르다는 느낌 받았던 거는 세션이 전부 거의 다 좋았어요. 이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 세션이 많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는 정말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얘기했나요? 주로 스토리를 어떻게 브랜드에 녹이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고, 그 메타 코미디 클럽이라는 그 피식대학으로 유명한 네. 그 회사 대표님도 오셨고, 그분들이 대표가 아니에요? 그 세 분들. 아니, 회사에 소속된 그 아티스트들이에요. 그 어. 기획물이더라고요. 엄청난 그 고민 끝에 나온 기획이었고. 그런 거군요. 그리고 피지컬 100 PD, 그 작가님. 네. 그리고 솔로지옥 PD님도 나오셨거든요. 네. 그 진짜 실무에서 어떤 고민하셨는지를 들려주었던 그런 되게 전 유익한 컨퍼런스였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진짜 좀 다른 포인트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15년 정도의 실무를 아주 빡세게, 그리고 꽤 괜찮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인 사람들의 풀이 많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론 중심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병주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거기서 되게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나중에 뭐 요약본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롱블랙에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네. 그냥 개인적인 리뷰나 그걸 남기려고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개인 유튜브 채널 올려가지고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희 좋아요. 커뮤니티에서 한번 소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습니다. 네. 제 근황 살짝만 공유드리면, 저는 요즘 디자인 에이전시 업 잘하고 있고, 그리고 멤버십 하고 있고, 계속 콘텐츠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데, 요즘은 디자인 에이전시 일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다 뛰고 있는데 너무 뭔가 품이 많이 들어서 예전처럼 정규직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좀 사업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제 품을 더 덜 들이고 시스템을 잘 만드는가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아주 작게 하나 구했어요. 정말요? 네.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아주 작게 구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일단 하긴 했어요. 일단 처음에 막 제가 원래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다가 그 공유 오피스에 있는 중간 자리가 너무 저한테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큰 모니터와 약간 스탠드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 구했고 뭐 그렇게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도 가깝고 사무실도 가까운데 또 다음번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또 가족 모임도 하고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의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되죠? 경주님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발제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 노코드라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드가 뭔지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노코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연매출 20억 이상을 달성한 해외 사업가인 코너 핀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요 해외 사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노코드 사례들, 그리고 국내 1인 기업들의 노코드 사례들까지 좀 다양한 사례들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오늘 코너 핀레이슨 노코드 기반 창업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늘 코너 핀레이슨을 중심으로 노코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노코드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노코드라고 하는 도구가 뭐고 이 도구를 어떻게 적용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예. 일단은 노코드 수익화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네, 혹시 노코드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하는 걸 것 같아요. IT 업계 사람이 아니면 사실 맞습니다.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 용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항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최근에 노코드가 근데 뭐죠? 다 듣고 나서 노코드가 뭐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노코드라고 하는 건 영어를 뜯어보면 그 용어의 말이 있는데요. 코드가 없다는 거거든요. 코드가 없지만 코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코드입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코딩, 소프트웨어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기계와 대화한다는 게. 그래서 개발을 모르는 사람도 코딩을 몰라도 코딩 없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기술이나 도구들을 총칭해서 바로 노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코드를 이용해서 IT 서비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요. 업무에 적용해서 자동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싼 개발 인력이 없어도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별로 없는 스타트업이나 스몰 브랜드 하시는 사장님들,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1인 기업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도구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노코드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그 노코드를 이용해서 자기 조직들의 실행력을 좀 높이고 디지털 전환하려고 조금씩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에 보면은 노코드를 엔터프라이즈로 적용하고 있는 그 사례들도 많고 노코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엄청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점차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인 일잘러 장PM이라고 하는 제 채널이 원래 노코드를 주제로 출발을 했던 채널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느끼고 있는 주제라 오늘 발제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노코드가 확실히 요즘 더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파급력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노코드뿐만 아니라 AI가 직접 개발을 싹 다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AI 에이전트, 데빈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최근에 등장했는데 시연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시대가 예전에 누구시죠? 이제 보이저 X 창업을 하신 남세동 대표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3년 안에 개발자 직업이 많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AI 에이전트가 개발을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의 창의력을 발산하는데 이제 점점 제약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코드고 말씀하셨던 것 AI고 이런 것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엄청 재밌게 온라인 비즈니스 세상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거 고민하신다면 요 주제 되게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노코드인 줄 모르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노코드 툴이 없었다면 1인 기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연님도 정말 다양한 거 적극적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노코드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것은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체화가 됐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디자인 툴만 다룰 줄 알면 홈페이지를 매우 예쁘게도 만들 수가 있고 자동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거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HTML, CSS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나는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할 수 있다 진짜. 맞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각각의 어떤 직무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런 노코드 같은 기술적인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완전 슈퍼 제너럴리스트로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 도구들을 소개해 볼 거고 구체적인 툴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이걸로 돈을 번 개인들이나 기업들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노코드 수익화의 주인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포문을 여는 주인공은 바로 뒤쪽 사진이 나오는 코너 핀네이슨이라고 하는 1인 노코드 개발자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분은 정말 유능한 노코드 개발자세요. 근데 이 사람 백그라운드 개발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업가였어요. 근데 노코드 개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 노코드 툴들이 있지만 뭐 노코드 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인 웹플로우라는 툴로 개발을 너무 잘하십니다. 웹플로우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툴인데 아무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개발을 너무 잘하시고요. 참고로 제 강의를 판매하는 노코드 캠프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저도 웹플로우를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웹플로우로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코딩 모르지만 그리고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이 툴을 이용해서 혼자 개발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코너의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참고했고요. 이 남자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자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노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코너라고 하는 분의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람의 캐릭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얼마 벌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돈으로 사람을 후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코너의 팬으로서 보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런 그 스타트업들의 재무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검색하면 거기서 대충 범위를 나오는 걸 가지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코드로 뭘 만들었냐면요. 유니콘 팩토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건 크몽, 한국에선 크몽이나 뭐 숨고 같은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유니콘 팩토리라는 거는 이분이 뉴질랜드 사람이어서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캐나다에도 진출한 나름 이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의 그 글로벌 비즈니스가 됐고요. 이 유니콘 팩토리라는 것을 웹플로우라고 하는 노코드 툴로 처음 개발해서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해가지고 글로벌 진출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노코드로 운영되고 있고요. 노코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비나 개발비를 노코드로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플랫폼인데 크몽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중개해주고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의 맞습니다. 플랫폼인가요? 예. 네.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자기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등록하고 고객들이 와서 프리랜서 선택하고 연결돼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이 코너는 유니콘 팩토리 외에도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도 하고요. 자기 이름을 건 웹사이트에서 노코드 강의를 VOD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분들처럼 본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서 그 노하우를 강의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고요. 유니콘 팩토리는 연간 한 20에서 50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유니콘 팩토리의 서비스 화면이고요. 이거 말하지 않으면 노코드로 개발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웹 서비스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디자인도 꽤 괜찮게 잘하신 것 같고 물론 이것도 뭐 약간 이 안에서 어떤 외주를 활용해서 프리랜서를 활용해서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꽤 웹사이트를 보니까 정말 완성도가 뛰어나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그 노코드 플랫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노코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 코너의 창업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합니다. 그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사업자였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브랜드 이름도 조금 촌스러워요. We Love Local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쇼핑몰이었고요. 아내랑 같이 가족 사업으로 했대요. 뭔가 붉은 악마가 떠오르는. 예, 우리는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야. 네. 뉴질랜드 상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네. 판매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 내에서 어느 정도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걸 매각하고 나서 다음 사업을 준비할 때 좀 재고가 없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쇼핑몰을 해보다 보니까 품목이 많고 재고가 많으니까 꽤나 번거로웠대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프리랜싱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전공이나 뭐 그 이전의 백그라운드가 디자이너는 아니었는데 감각이 좋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 프리랜싱 작업만 해줬었대요. 해달라고 하면 디자인 해주고 했었는데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웹사이트 혹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We Love Local이라고 하는 쇼핑몰 브랜드를 할 때 간단하게 개발도 했기 때문에 그냥 흔쾌히 개발해주기로 했고 그때 웹플로우라는 툴을 처음 알게 돼서 웹플로우로 고객사에게 납품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웹플로우라고 하는 노코드 툴인데요. 가운데 이 에디터 화면에서 약간 파워포인트만큼 자유롭진 않지만 어쨌든 파워포인트처럼 시각적인 내용을 조절하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걸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쓰지 않고 이 화면 기반으로 개발하는 노코드 툴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노코드 디자인 툴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아이맵이라는 그런 비슷한 툴이 있죠. 맞죠. 그래서 혹시나 아직 뭔가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이맵을 아신다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약간 거기에 화면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코드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화면 중심으로 개발하고 퍼블리시 버튼만 누르면 특별히 내가 서버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이쪽 업체에서 다 호스팅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쉬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 웹사이트는 많잖아요. 그런 카페24나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지식 기반 아니면 좀 다른 종류의 뭔가 무형 자산을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들로 한다면 웹플로우 같은 것들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디자이너인 저에게도 웹플로우는 정말 자유도가 높고 아주 뛰어난 형태 퀄리티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플로우가 또 되게 좋고 웹플로우가 또 되게 또 좋은 게 뭐였냐면 제가 굳이 개발하지 않고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능들을 또 플러그인으로 갖다 붙여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회원가입, 아니 뭐 결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역시 우리 멤버들이 노코드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뒤쪽에서 더 기능적인 부분은 소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코너의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웹플로우를 가지고 유니콘 팩토리를 2018년에 창업을 했고 이 당시에는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를 포함한 지인 프리랜서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고 투자도 없었고 투자도 받지 않았고 개발자 채용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기의 문제이자 주변 지인들의 문제를 노코드를 이용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투자 없이 자기 주변의 문제에서 가볍게 사업을 시작하는 걸 부트스트래핑 창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쉽게 들었고. 말하면 돈 없이 창업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한다 이런 거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코너도 그런 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을 했던 거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까지 확장이 된 거죠. 아하. 이 사람이 이 유니콘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터로 확장하는 과정도 자연스러운데요. 웹플로우가 이렇게 초창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금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2019년에 잘된 사례로 웹플로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 뒤로 노코드 분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미국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최신 노코드 자료를 많이 팔로우를 하는데 메이크업헤드라고 하는 유료 강의를 제가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 코너를 처음 알게 됐고요.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AATT 이게 Automate All the Thing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이때 이제 팬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노코드 관련된 컨텐츠를 좀 미국의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코너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자기 유튜브 채널도 나중에 개설해서 올리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코너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노코드 분야가 충분히 큰 시장이 아니고 니치한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 좋은 경험 한두 개만 해줘도 금방 서로서로 소개해주면서 유명해지는 그런 패턴이 보였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캐치가 된 거죠. 그리고 노코드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높고 지불용이가 높다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이트를 열어서 유료 강좌랑 온라인 코칭을 팔기 시작했고, 가장 비싼 강좌가 1999불, 대충 한 250만 원 정도 가격이고요. 코칭은 1시간에 250불, 한 3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팬이긴 하지만 유료 강의는 하나도 안 들었고요.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만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노코드를 정말 잘하고 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자가 아닌데도 정말 잘하고, 저도 나름 노코드 좀 개발 잘하는 PM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코너는 개발 백그라운드도 아닌데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구현이나 응용, 아까 조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플러그인들을 묶어가지고 거의 개발에 준하게 개발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요게 이제 그렇군요. 코너의 강의 사이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또 나오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마 뭐 연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사업에 적용한다는 게 아마 해보신 게 알겠지만, 일단은 뭔가를 배우고 다 한다기보다는 맞으면서 배우는 랜덤 게임처럼 일단은 자기 사업에 치열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노하우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병준님은 얼마나 이걸 준비하고 그 1시간짜리 녹화 강의를 만드세요? 이거 갑자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거의 1시간, 옛날에 그 라이브 강의, 커리큘럼만 가지고 라이브 강의 할 때는 한 하루 종일 들여가지고 1시간 반 정도의 라이브 강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를 거의 다 투자한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맞아요. 하신 것 이게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전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전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걸 또 강의 컨텐츠화 하는 거니까 아마 꽤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강의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도 은근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네. 프리런치를 하는 거라든가, 뭐 CMS를 만든 거라든가, 결제 붙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되게 사람들한테 유용한 콘텐츠 많이 제공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다른 성장 스토리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코너가 어떻게 사업을 초기에 성장시켰는지 좀 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유니콘 팩토리의 성장 스토리는 사실 네. 이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1인 기업가들만큼 뭔가 대단한 전략이 사실 없더라고요. 특별한 시장 진입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너의 성격을 봤을 때. 네. 그리고 맨 처음부터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게 아니고 크리에이터를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빌드인 퍼블릭 같은 것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니콘 팩토리를 잘 만들어서 조금씩 운영하면서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고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직하게 계속 사업을 했다. 어떻게 보면 좀 느리게, 어떻게 좀 약간은 스마트하지 않게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로컬에서 시작한 작은 비즈니스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저는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 노하우를 크리에이터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두 번째 또 모멘텀이 생기는 걸 보여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창업가들만큼 뭔가 대단한 성장 스토리가 초반부에 있진 않지만 이것 또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처음에는 디자인 프리랜서 서비스만 제공을 하다가 이것도 할 줄 아세요? 라고 해서 이제 웹사이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 이제 영상 외주를 하러 갔다가 혹시 마케터세요? 라는 것에 눈이 뭔가 번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눈을 보면서 네. 저 마케팅도 할 줄은 알고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일이 바뀌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네네. 직무가 바뀌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일을 하게 되니까 더 연구를 하게 되고 더 뭔가 비즈니스에 밀접하게 뭔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확실히 초기에 사업을 그냥 엄청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시작한 것이 기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계속 하긴 해야 되니까 콘텐츠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거를 내가 특정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이거를 내가 쫙 해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타임 플랜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만들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맞아요. 네, 부딪히면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석적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탄탄한 것 같아요. 뭐 네. 구설수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람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자랑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 유튜브 채널 가도 정말 노코드 튜토리얼만 있어요. 썰 푸는 거나 되게 인사이트 있는 척 재는 것 그런 콘텐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 할 만도 한데요. 이 정도 성취를 했으면. 네. 그래서 뭐 알려주는 그런 것도 없고 딱 정확하게 노코드 튜토리얼만 올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아직 13,000입니다. 저보다도 쩔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봤을 때는 아닌가요? 워낙 근데 유니콘 팩토리 자체가 매출이 잘 나고 있고 사업이 이 13,000이라더라도 이 코어한 팬들이 이제 그 비싼 유료 강의를 사주니까 돌아가는 네.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유명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니치에다가 적당하게 충분한 돈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1인 모델의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시장이라고 할게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 스킬에 포함이 되는 기술이라는 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뭔가 나열되는 그런 스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영상 제작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1인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게 특히 홈페이지 만들고 노코드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고소득 스킬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단가의 강의를 판매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탐색의 자세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사실 뭐 노코드가 잘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노코드를 뛰어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지만 뭔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거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탐색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걸 하기로 결정했으면 열심히 해서 또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키워드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만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성공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 노코드라고 하는 키워드는 갖고 있으면 계속 그 연간 사업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오는 되게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온라인 기반 창업이 각광받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 노코드라는 기술을 유니콘 팩토리를 통해서 갖추게 됐기 때문에 1인 교육이나 컨설팅 비즈니스 창업도 특별히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코너가 어떻게 노코드를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병준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코드 사업의 어떤 성공 요인 코너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요 코너의 유니콘 팩토리라고 하는 사업은요, 그냥 프리랜서들이 다 있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냥 연락하게까지만 해요. 크몽도 뭐 연락하게 하는 거 정도가 일단은 메인이죠. 그 뒤에 아마 결제 모듈이 붙어 있는 것까지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냥 프리랜서 리스팅하고 연락하는 그 정도의 간단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프리랜서 리스팅, 상세 페이지, 컨택 화면 정도의 아주 간단한 거고 컨택도 채팅도 아니고 그냥 폼으로 연결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 말은 즉 이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그 작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복잡한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제품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능으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노코드로 유지하고 개발하고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뭔가 엑셀이 떠오르네요. 지난번에 했었던. 맞아요. 엑셀도 그렇죠. 사실 이런 니치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잘 센싱해서 그걸 그냥 잘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제품 자체의 완성도나 뭐 디자인 퀄리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런 또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조금 더 양질의 프리랜서를 잘 모아서 보여주고 연락을 좀 더 쉽게 한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그 궁극의 뭔가 모습들을 상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개발자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훨씬 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역시 정답이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코너가 뭐 물론 디테일을 보면은 개발을 좀 잘하긴 해요. SEO도 잘 되고 되게 고급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필터 검색 이런 것도 웹플로우 처음 하시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미려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코너의 개인 역량이지 저는 노코드 사업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니치한 영역에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노코드 사업의
성공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엑셀 사업 사례에도 마찬가지고요. 노코드로 뭐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되게 간단한 비즈니스거든요. 예를 들어 노마드 리스트라고 하는 데는 그냥 구글 시트로만 전 세계에 노마드 할 만한 도시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그냥 컨텐츠로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네, 피터 레벨스의 노마드 리스트 말씀하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스폰서 디스 뉴스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들을 이제 네.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는 뉴스레터를 선택해서 연결시켜주는 이 서비스도 에어테이블이라고 하는 노코드 툴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노마드 앤 포패즈라고 하는 반려동물 돌봐주는 대행 서비스도 네.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사업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 그 빈집에 그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다른 사람들이 돌봐줬으면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그걸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산책도 네. 시키고. 네.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하고 니치한 문제를 온라인 기반으로 하면은 그게 확장성이 생기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하면은 고객들을 적게밖에 못 만나지만 온라인 기반으로 하면은 적게는 우리나라, 많게는 글로벌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니치한 사업에서 충분히 규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도구보다는 요 작지만 분명한 문제를 찾고 이걸 잘 해결해주는 도구로 노코드를 써서 플레이를 충분히 해서 매출을 낼 수 있고 그것들을 쌓아가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트렌드가 확실히 지금 노코드로서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해외 노코드 사례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노코드 활용 사례는 어떻게 있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 나온보에서 해외 사례를 알려드리는 건 해외에서 아무래도 좀 더 선구적인 사례 시도들이 많고 매출의 규모가 한국이랑은 다르니까 해외 네. 사례 중심으로 소개드리긴 했지만 네. 이 노코드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전에 경험하고 리서치한 게 있어가지고 국내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우리 한국 구독자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국내 사례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스타트업 일단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인 기업 쪽으로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트업의 활용 사례는 랜딩 페이지로 사업 검증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업 완전 초창기에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노코드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창업가들의 가장 큰 실패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힘들게 제품 개발을 했는데 정작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면 그걸 만들기까지 투입된 비용들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개발 이전에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들에게 어필이 될까, 소구할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원페이지 웹사이트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용을 살펴보고 사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구독하기 같은 액션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잠재 고객의 수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면 잠재 고객들과 연결할 수 있는 컨택트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 네. 인터뷰를 통해서 정성적인 니즈까지도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 서비스의 시장성 검증을 요즘 웬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힘들게 뭐 개발할 필요 없이 심지어는 개발자가 있어도 빨리 만들고 버리고 해야 되니까 노코드 툴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강의나 이벤트나 모임 같은 거 수요 조사할 때도 이런 랜딩 페이지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창업가 입장에서 정말 저비용으로 사업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랜딩 페이지를 통한 사업 검증에 대해서 짧게라도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아, 네네. 랜딩 페이지가 이제 저는 엄청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진짜 10몇 개, 20개 가까이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네. 랜딩 페이지가 필요한 서비스도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랜딩 페이지가 어줍지 않게 조금
어설프게 디자인이 되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노코드 툴을 더 잘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디자인을 잘 못해도 어느 정도는 갖춰지게 만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고 우리 회사가 실체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게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라고 한다면 노코드 툴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개인인데요. 좀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느낌이라면 저번에 말씀드린 노션이나 그냥 개인 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툴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힘들게 너무 많은 자원을 초기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리스크 낮게 사업을 검증해 보는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유의미한 맞아요. 전략이다. 초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벤트용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초기 스타트업들은 웬만해서 이런 것들을 다 노코드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만들기 쉽기도 하고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 회사 홈페이지 초기 스타트업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힘들게 막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투자받거나 채용하거나 아니면 통장 계좌, 법인 계좌 설립할 때도 홈페이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비용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이벤트용 페이지 같은 것도 그냥 마케터 혼자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회사의 핵심 개발 자원이나 핵심 리소스는 정말 중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웹페이지 같은 것들은 뭐 창업자 대표 혼자나 아니면 마케터 혼자서 뚝딱 만들어서 운영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급 노코드 사용으로 들어가면 네. 그 초기 서비스를 MVP라고 하죠.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 네. 최소 기능 제품을 이제 노코드로 만들고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사례인데요. 창업을 했는데 개발자가 없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개발자 구하려고 일단 투자부터 받아서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비싼 돈을 주고 아니면 비싼 지분을 주고 개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앞에 코너처럼 개발자 없이 일단 노코드로 창업자 혼자 제품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제가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사가 시그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커머스들이 다양한 경로에서 매출이 나는데 이걸 모아볼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인데요. 비개발자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품은 오직 노코드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성과가 나니까 투자도 받고 이제는 개발자도 뽑고 그래서 이제는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지속 가능성이나 확장성을 개발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개발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노코드가 의미 없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회사가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코드로 테스트하고 초기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숙한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개발팀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개발 만들어서 이런 시간을 보냈다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초기 사업을 확실히 잘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노코드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확장을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그 검증이 됐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입해야겠다 싶으면 개발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발행이 됐던 엑셀도 일종의 노코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부분이 같은 전략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네, 이번 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이 좀 많이 봐주세요. 네, 네. 다 좋습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들의 일맥상통하는 전략 같은 것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느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시그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뭐 저희 회사도 아니고 저랑 아무 지분 관계도 없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례여서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이 시그로 팀은 어쨌든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성공 경험을 복제하고 어쨌든 노코드로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노코드 개발자들이 팀에 있으니까 노코드를 외주 개발하는 자회사를 세워서 노코드 외주 개발도 요즘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리트머스라고 하는 자회사입니다. 우와, 네. 근데 좀 웃긴 거는 이 노코드 개발자님들이 다 처음에는 아무도 개발자가 아니었다는 점. 네. 근데 이제는 스스로 노코드 개발자가 돼서 외주 개발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너무 흥미로운데요. 근데 노코드 외주 개발이 저는 초기 창업가에게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코딩보다는
저렴하고 결과물도 빠르게 나오고 노코드를 배우면 자기가 스스로 조금씩 마이너한 거는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노코드를 직접 배워서 내가 개발할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이런 노코드 외주 개발사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조금 더 기준을 드리면 이제 보통 개발사에 외주를 맡기면 기본 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란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노코드 툴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노코드라는 걸 직접 배우는 것도 꽤 저렴한 비용,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들여야 되냐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한 50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면 이런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네, 학습 곡선이 그렇게 막 엄청 뭔가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노코드를 배움으로써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좀 자신감, 감각이 좀 생기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 할 때 한다고 맘먹었는데 이 온라인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 사실 음식 만들지 모르는 사장이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코드를 배우면 물론 개발만큼의 어떤 로우 레벨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창업가분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노코드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양 훈련으로서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아까 얘기한 사례로 노코드 에이전시 너무 재밌고 국내에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사례는 뭐 미국의 브랜 말리노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50만 유튜버인데 그 사람은 그 1인 창업 관련된 콘텐츠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노코드 에이전시를 만들었어요. 버블 에이전시인데 자기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버블 개발자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풀을 모아가지고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고 우리 외주를 받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곧바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됐다 이런 자기만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좀 개발자가 더 비싼 비용으로 투입되지 않아도 노코드 개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면은 또 다른 하나의 에이전시 사업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도 좀 배우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그먼트가 뭐 개발 외주가 또 필요한 영역이 있고 네. 노코드 외주 개발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노코드라는 게 배우는 게 쉬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해가지고 에이전시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에요. 또 재밌는 거 이 리트머스 아까 그 시그로의 자회사인 리트머스는요 요즘 베트남에서 노코드 개발자를 양성해요. 인건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최고다. 비개발자를 노코드 개발자로 양성시킨 그 경험을 이제 영어로만 해서 베트남 친구들을 노코드 개발자로 양성해서 프로젝트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글로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 하시죠. 이렇게 노코드 외주 개발 시장이 이런 어떤 선구자들에 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웹사이트만 노코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앱도 노코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앱 중에서는 이제 운동맘을 위한 커뮤니티인 히로인즈라고 하는 모바일 앱도 있는데요. 노코드로도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서 가져왔고요. 네. 재밌는 건 이 히로인즈의 대표님이 기자 출신입니다. 노코드 배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투자 받으셔가지고 개발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다 나중에는 개발로 전환한 사례지만 제품 개발이 핵심이 아닌, 그러니까 코딩이 핵심이 아닌 IT 서비스들을 굳이 코딩으로 해야 될까? 나중에라도 코딩으로 전환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이런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긴 하지만 제품 개발이 핵심이 아닌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은 그냥 노코드는 그냥 온라인에 매장을 차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것 뿐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첫 번째 보여드리는 똑스라고 하는 사례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출판사에서 이런 교과 컨텐츠 만드셨던 에디터들이 모여서 창업한 서비스고요. 이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웹사이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노코드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뭐 AI 커뮤니티인 주피터스 같은 커뮤니티도 노코드로 그냥 커뮤니티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코드 커뮤니티인 한국 노코드 커뮤니티 웹사이트도 노코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도 유저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와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지 사이트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노코드로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소규모 이커머스 사이트들 말씀하셨던 국내에서는 아이맵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D2C 브랜드라고 하죠. 자기 브랜드를 판매하는 나만의 브랜드 웹사이트 같은 거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페24로 개발했을 때는 카페24를 어느 정도 외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이맵은 그거보다 더 쉬운 그 쇼핑몰 빌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 사장님들이 아이맵을 이용해서 조금 배워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 샵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맵을 통해서 외주 개발이라고 할게요. 네,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외주사들도 네. 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네네네. 꽤 괜찮게 돈이 된다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웹사이트 만드는데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개발사에 맡기면 그것도 한 500에서 1000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맵으로 만들면 200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이맵 자체를 강의를 한다든가 코트를 한다든가 이런 코스도 인스타그램에서 꽤 유행하고 있어요. 네. 그 아이맵이 되게 좋은 게 일단 결제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그 웹사이트 내 앞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고객 관리를 받고 개인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카카오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좀 사업 같은 거를 좀 되게 잘 구성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중견기업의 활용 사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한정에서만 노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중견기업도 노코드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작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업무 중에서 기존 회사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회사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이 좀 크지 않고 연관성이 크면 좀 떼내서 프로젝트 하기 힘드니까 근데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노코드를 적용해서 자동화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라는 곳은 임상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를 노코드 폼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받고 그걸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하고 있대요. 옛날에 종이 서류로 받았던 거를 간단하게 디지털 전환한 거고요. 베스트 슬립이라고 하는 침대 업체 분들에서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접객하는 걸 사람이 아니라 태블릿으로 한대요. 네. 매장에 들어가면 입구에 놓인 태블릿을 들고 그 상품을 살펴보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견적을 제시해주는 건데요. 미술관 가서 이렇게 장비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네. 쉬워요. 네. 그렇게 이제 접객 인원, 매장 접객 인원을 줄이고 자동화하는데 노코드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가드니아라고 하는 구리에 있는 빵집 프랜차이즈 분도 리뷰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발송하는 걸 자동화해서 마케팅 자동화하고 계신데 이분도 제 유튜브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재미있고 조회수도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봤어요. 스몰 브랜드들이 이렇게 자동화를 이용하고 있다 네. 보여드리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멋집니다. 이걸 보면 진짜 노코드 자체를 활용한 자동화를 세팅해주는 것만 해도 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또 자동화 관련해서 워낙 수요가 많고 AI랑 적용해가지고 뭐 오토메이션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도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자동화 관련된 패키지 같은 걸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유튜브 댓글에 많이 요청을 받는데 좀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관심은 있답니다. 혹시 요청하셨던 구독자님이 있으면은 마음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그런 컨텐츠나 뭐 그런 상품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예, 이 부분도 양성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같이 하면 좋겠다. 저도 한번 발을 한번 얹고 싶습니다. 자동화 너무 재밌죠. 이렇게 작은 기업들, 중견 기업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뭐 인건비를 절약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병주님과 뭔가 그 한번 같이 에이전시 해보려고 하다가 뭐 중단하긴 했지만 그때 저도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주님이 콘텐츠를 이제 올리시고 거기에서 이제 상담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린다라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네. 대부분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거 배우는 거 못하겠으니까 그냥 외주를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가 못한 게 그 자동화 자체보다도 뭐 다른 쪽에 훨씬 더 핵심 역량이 있고 거기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해보고 나서 깨달아서 이제 중단하긴 했지만 확실히 어떤 이런 자동화를 에이전시로 해줬으면 하는 고객 수요는 분명히 있다는 걸 발견했고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으면서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거를 이제 리플리커블 복제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면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기업의 활용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죠. 네. 대기업은 아무래도 작은 기업에 비해서는 보안적으로 고려할 것도 많고 보수적이어서 느리긴 해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노코드를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신 GS그룹이랑 신한그룹은 노코드를 활용하는 TF가 있고요. 작은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서 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에 노코드를 좀 적용해보고 계시고요. 정기적으로 노코드 해커톤도 회사에서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저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저렇게 사진 찍었던 능력자 보여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대기업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노코드 시장이 되게 커요. 아직 국내의 경우에는 좀 대중화가 안 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노코드 제품 있는 거 아셨나요? 몰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 노코드 제품이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또 글로벌하게는 노코드의 메인 플레이어고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겠지만 윈도우 10 이상의 윈도우 PC에는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검색하시면 노코드 자동화 툴이 여러분들 PC에 이미 선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무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업무 자동화에 이런 MS 툴을 이용해서 대기업분들도 자동화 시도를 하고 계시죠. 네네네. AI로 인해서 이런 자동화 트렌드는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노코드 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노코드 강의를 하면서 대기업 수강생분들도 좀 만나거든요. 한 25%? 한 20% 정도가 대기업 수강생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이제 조직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노코드를 적용하고 있진 못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들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 진짜 일잘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일을 주어진 대로 안주하기보다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재밌는 아이디어 몇 개 소개해드리면 네. 한 항공사 승무원분께서는 근무교대들을 이제 자기 크루들끼리 교환하는데 친구들끼리만 메신저로 교환하니까 교환할 수 있는 풀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아예 전사적으로 나 이거 교환해줘라고 올리면은 교환할 수 있는 그 근무 시간표 맛교환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를 만드셔가지고 재밌네요.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지금 임원이 아니실까요? 아니요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이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당근마켓의 시작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도도 하시고 그리고 리테일 매장 관리하시는 그 편의점 MD께서는 그 공급사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한가위 때 연휴 일정을 항상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취합하는 거가 번거로워서 번거롭고 그것도 각 파트너사들에게 공유해 주는 게 번거로워서 네. 노코드로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업무 스케줄 같은 거, 휴일 같은 거 올리면은 다른 파트너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도 작은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도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대요, 진짜. 네네네. 다음으로 또 더 재밌는 거 1인 기업의 노코드 그렇죠. 활용 우리 사례에 주제는 대해서 이제 1인 기업이니까 네, 나눠보시죠. 저는 사실 1인 기업이 가장 노코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1인 기업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인 기업들이 장점이 있냐는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더 풀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정말 누구나 쉽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노코드 도구의 발전과 등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기업은 대체적으로는 그 IT 서비스를 잘 만들고 IT 제품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은 판매 채널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 자기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 자기 컨설팅 상품, 자기 시간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실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매장을 구축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코드 툴이 유용한 건데요. 뭐 이런 1인 기업 국내 크리에이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플라이라고 하는 사례. 유현실 대표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데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잘하시고요. 네. 그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방법이나 글로벌 독립 출판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온라인에 강의 컨텐츠를 만드시고 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다 노코드 기반으로 하고 계시고요. 요 판매하는 어플라이라는 웹사이트도 노코드 툴로 만들어져 계시고요. 연실님은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리즈 이메일 보내고
그리고 여기 그 사이트에 무료 강의 보내주세요 하거든요. 무료 강의를 보내주시면 우리 쉽3440처럼 연작 시리즈물로 이렇게 무료 강의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보기를 하고 유료로 구매할 수 있게 그런 퍼널 설계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스며들고요. 컨텐츠도 너무 좋으시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집니다. 네. 제가 굉장히 연실님 그 친한 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요즘 제 링크드인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댓글 열심히 다는데. 네. 우리 서로 이렇게 네. 온라인에서 서로 샤라웃 해주면서. 나중에 여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에 계시긴 해요. 근데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다음 줌으로 이제 커다랗게 띄워놓고 인터뷰를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이런 강의 판매하는 사례는 많은데 제가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두물머리라고 하는 AI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의 대표님이신 천용록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회사 사업이랑 좀 별개로 GPT로 돈 버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 사이트를 노코드 툴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22만 원짜리 강의인데 여기 1610분에게 강의가 구매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대충 한 3억 5천 정도 매출이 났다고 하셨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천 대표님도 나름 회사와는 약간 독립적으로 1인 기업처럼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건데 자기도 놀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천 대표님도 다른 1인 기업가처럼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미국의 1인 기업 크리에이터의 전략처럼 자기 무료 콘텐츠를 나눠주고 유료 강의를 판매하는데 그걸 이제 노코드로 하는 거죠. 천 대표님의 콘텐츠를 옛날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콘텐츠는 진짜 신뢰감이 잘 들어요. 지금 예전부터 저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천 대표님의 그 유튜브도 맨날 라이브 들어가면서 이 꿀팁 같은 거 나눠주시고 할 때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이분 천 대표님은 1인 브랜딩이 정말 잘 되신 분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더 굉장히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 대표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아주 많은 강점 중에 중요한 것이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맞아요. 정말 좋으시고 그리고 그쵸, 그냥 맞아요. 듣고 있으면 막 기분이 좋고 신뢰가 생기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ASMR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1인 기업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자기 콘텐츠를 판매하는데 이제 노코드가 도구로 동작하고 있다. 이거 사례 보여드렸고요. 사실 저희 셋도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들 다 노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 콘텐츠를 다 노코드 기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병주님께서 노코드 툴 추천하신다면 어떤 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까? 네, 너무너무 많지만 핵심만 꼽아가지고 여기서 나온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인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께는 퍼블이라고 하는 노코드 툴과 DD쌤이라고 하는 툴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게 강의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 툴을 이용하면은 쉽게 그 자기 컨텐츠를 온라인상에서 팔 수 있고요. 이메일 마케팅 자동화도 전 지식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방법이 많고 컨버트 킷이 글로벌하게 유명하지만 국내 툴로 스티비도 충분히 괜찮고 자동 이메일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스티비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스몰 비즈니스 분들에게는 가장 쉬운 웹빌더는 역시 한국에서는 아임웹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임웹 추천드리고 그리고 결제보다는 그냥 간단한 회사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프레이머나 소프터나 타입드림이라는 툴들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그먼트에 사실 툴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툴을 추천드리고요. 이 세 가지 툴은 정말 만들기가 쉬울 뿐더러 또 AI 그 보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초안 같은 거는 AI가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너무 쉽게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들은 아마 IT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도 금방 혼자 배우셔가지고 한 하루 정도면은 괜찮은 홈페이지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사이트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좀 더 복잡한 걸 만드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웹플로우나 버블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이런 툴들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그냥 방금 하는 말과 약간 배치되지만 그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잡고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부딪히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국 노코드 커뮤니티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 들어오시면
정보 공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노코드 커뮤니티 병주님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같이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토론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토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네,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좀 가볍게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노코드로 스타트업 창업이 우리 과연 가능할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병주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제가 이걸 화두로 좀 가져온 게 아까 시연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한데 네. 이게 고객들이 그 예전에는 정말 그 짜치게 서비스를 만들어도 좀 다 사주는 시절이 있었어요. 201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IT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들이 있었고 되게 저품질의 그 웹사이트나 서비스 MVP로도 사업이 됐었는데 저는 요즘은 조금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그 고객들의 스레스홀드라고 하나요? 최소 요구사항 고객 경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노코드로 그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요즘 고민이 되는 거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 사업 검증을 하는 것이 얼만큼 유의할까 현 시점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들은 그런 상대적으로 그 고객의 그 요구하는 고객 경험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좀 생각을 해서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 영역에서 노코드가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이 됐고 스타트업 창업에서는 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민들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연님 의견 어떠세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다양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함은 이제 소위 말하는 J커브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2배씩 성장을 하는 네. 1년에 거의 100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다라는 그런 정의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에 있는 정의는 초기 기업 자체를 스타트업이라고 하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섞여 있죠, 우리나라가. 그쵸. 약간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하고 네, 확실하게 J컵을 그려야 된다는 그 시장의 요구가 많았을 때는 노코드로 하는 건 좀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고 개발자를 뽑으면 됐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코드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확실하게는 그냥 당연히 구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시기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 그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뭔가 검증하는 기간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노코드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노코드로는 저도 하려고 했었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샘 안틀먼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one person 유니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니콘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빨리 나오나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AI나 챗GPT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해가지고 노코드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한 사람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친구들이랑 좀 약간 재고 있대요. 시간을 내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가장 빨리 나올 시점이 한 2년 내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뭐 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 나눴던 뭐 AI 개발자 그 플랫폼 있잖아요. 데빈 이미 그것도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청 자동화가 잘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백엔드 같은 경우는 또 개발을 아예 서버리스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저는 점점 이렇게 아마 근 5년 내로는 확실히 스타트업 수준의 어떤 지금의 현재 개발자가 투입되고 있는 스타트업 수준의 어떤 서비스도 분명히 창업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약간 정반합처럼 좀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네. 사실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의 창업의 유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네요. 옛날에는 좀 플랫폼 창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뭐
부트스트래핑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1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창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고 그건 여전히 노코드와 AI 같은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유효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빈 같은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노코드 툴도 AI 기능이 결합돼가지고 점점 더 쉬워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요런 기술 트렌드를 잘 팔로우하는 게 충분히 어떤 초기 창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나 1인 기업 입장에서 유의미하겠다는 자화자찬이라고 할까요? 약간 답정너 제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노코드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까 저 코너 사례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사실 노코드 수강하는 수강생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거여서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네. 노코드를 배우지만 오히려 노코드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완전 선문남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런 니치한 비즈니스에서는 네. 사실 그 본질을 잘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노코드는 사실 도구인 것 뿐인데 저도 이제 노코드 개발자로서 경험한 거긴 하지만 만들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대충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노코드 외주 개발 빨리 맡겨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노코드 툴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툴을 많이 선택하시라고 조금 추천을 많이 드려요. 웹플로우 버블 너무나 훌륭하고 좋지만 우리가 이 러닝 커브를 초기에 겪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그냥 쉽게 만들어가지고 좀 짜치는 제품이지만 빨리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노코드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도구로서 이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셔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뭐 두 분도 노코드 많이 사용해 보셨는데 뭐 노코드에 대한 감상이나 뭐 그 창업을 고민하시는 1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창업자들에게 나름대로의 그냥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노코드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툴은 뭐 메이크 정도가 있고 그 지메일 정도 자동으로 보내는 거 하나 그 정도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너무 그 스트레스로드가 높으십니다. 네, 그 정도 하나 있고 대부분 저는 노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에이전시 일은 프레이머 혹은 피그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노코드로 일을 하고 있고 워킹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좀 제 그 손을 떠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좀 초보라서 그런 것은 약간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제가 노코드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노코드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빠르게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혹은 강의 비즈니스 우리가 되게 처음으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는 빠르게 구현이 가능해요. 확실히. 그리고 뭐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앱 같은 거를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주식 앱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도움이 아무래도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야에 따라서 좀 더 고도화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코드로 하기에는 그 구현이 어려우니 차라리 좀 빠른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검증하고 싶은 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혹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 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뭐냐면 뭐 인류의 뭐 발전사라고 뭐 거창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결국에 우리가 기술이 발달된다는 것은 개인의 생산성이 폭발하는 그런 증가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인플루언스를 특히 개인이 훨씬 더 크게 뭔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자체를 크게 발휘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IT였던 것이고 그럼 그 IT를 배우기에는 되게 높은 그런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노코드라는 단어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 용어죠. 이 용어 자체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를 뭐 노코드를 쓰면 좋다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뭐랄까요 이 나의 생산성 자체를 늘리는 방향에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기술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사업이나 아니면 삶 자체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코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되게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죠. GPT랑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코드를 활용해서 어쨌든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국제가 굉장히 괜찮은 상품들 있잖아요. 특히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사실 저 1인 창업, 저 1인 창업 팟캐스트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 뭐든 간에 그 1인 창업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예, 그래야 스케일이 가능한 거죠. 스케일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요. VOD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더 범위가 넓고 더 자동화가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는 게 그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창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코드로 시작을 하던 아니면 개발로 시작을 하던 간에 어쨌든 우리가 그 1인 창업가들이 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한번 만들어 볼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전 초등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의 가장 큰 그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잖아요. 사실 수학도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것인데 맞아요. 그 교육의 일환으로 코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뭐 방법론 하에 사업을 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논리적으로 어떤 게 뭔가 옳은 것이 판단이 되는 그 기준을 맞아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노코드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키워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코드 강의를 해보다 보면은 뭔가 거창한 작업이 아니더라도 마치 뭐 레고나 아니면 예술 작품을 하듯이 하나의 완성도 있는 어떤 결과물을 내고 뿌듯해 보시는 개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창조라고 하는 활동이 그 자체로 너무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서 나의 어떤 가치관을 담은 무언가를 창조해 보고 싶은 분들께 노코드는 굉장히 빠른 길일 거고 분명히 막 큰 효능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무브먼트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같이 하시죠. 네, 같이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같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 정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은다는 그 마음도 알지만 네. 네, 많이 알려서 저희끼리 더 빠르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초기에 멤버가 되실 수 있거든요. 구독 안 하고 보지 마시고 제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예. 네, 여기까지 왔으면 다 구독하셨을 것을 믿고 있고, 네, 오늘 이렇게 노코드로 다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